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무게중심 조정 가능한 드라이버 헤드입니다. 2005년부터 무게중심 및 MOI 조정 가능한 드라이버 헤드가 본물 터지듯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그 열기가 좀 식고 전보다 조정 폭이 작아졌지만 여전히 옵션 모델로 꾸준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유행이 다소 주춤해진 이유는 아마도 소비자뿐 아니라 클럽 맞춤 전문가라도 무게 추위 배치를 바꾸면서 헤드의 무게중심 및 MOI를 자유자재로 조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 이외에 과연 그렇게 세밀하게 드라이버 헤드의 특성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골프 역학 자체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지만 특히 헤드의 무게중심 이동 문제는 가장 난해한 골프 역학 문제 중 하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난해한 주제에 한 번쯤 도전할 각오는 되어 있나요? 위 그림은 평면, 정면, 우측면에서 바라본 오른손잡이 경기자의 드라이버 스윙 동작을 나타냅니다. 스윙 동작 중 클럽 헤드는 대체로 수직면에서 약간 뒤로 기울어진 스윙 평면 위에서 원호를 그리며 가속하다가 최대 속도가 되는 순간 티에 놓인 골프공과 충돌하게 됩니다. 클럽이 충격 직전 대략 0.05초에 수평 위치에서 타면이 정면을 향하다가 충격 순간에는 타면이 표적을 향해 잘 정렬하도록 손목에 토크를 가해 샤프트를 비틀어 주어야 합니다. 내리스윙 시작 때는 헤드 닫힘 각속도가 0에 가깝다가 클럽이 대략 수평이 되는 충격 약 0.05초 전부터 가속하여 충격 순간 헤드 닫힘 각속도가 최대 700rpm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타면은 대략 70에서 100도 회전하여 표적에 정렬하게 됩니다. 헤드 닫힘 각속도가 빠르면 충격대 타면이 닫히기 쉬워 드로우 구질이 되기 쉽고 반대로 느리면 타면이 열리기 쉬워 페이드 구질이 되기 쉽죠. 클럽의 헤드가 탁자 모서리 밖으로 나오도록 클럽을 수평 탁자에 올려놓으면 헤드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타면이 수직선에 대해서 그림처럼 기울게 됩니다. 이때 타면이 수직선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를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우드는 아이언과 비교해서 편심 깊이가 더 크므로 중심각도 큽니다. 우드의 편심 깊이는 대략 10에서 25mm이고 중심각이 20에서 35도로 큰 편입니다. 중심각이 크면 클수록 샤프트 축에 대해 편심된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큰 원심력으로 충격 순간 타면이 쉽게 닫힐 수 있어서 드로우 구질이 되기 쉽고 중심각이 작으면 슬라이스 구질이 되기 쉽습니다. 위 표는 남성용 드라이버의 기술 명세 예를 보입니다. 여기서 중심 깊이는 타면 하단의 앞날 기준으로 38.5mm입니다. 타면 전진은 헤드 앞날이 샤프트 축 선 앞쪽으로 튀어나온 거리로 이 경우는 21.5mm입니다. 우드의 중심각은 샤프트 축 중심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뒤로 물러난 거리인 편심 깊이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이 드라이버의 경우 앞날 기준 중심 깊이는 38.5mm이나 타면 전진을 뺀 편심 깊이는 17mm로 중심각은 26도가 됩니다. 아이언에 목편심이 있다면 우드에는 반대로 타면 전진이 있습니다. 위에 보인 그림은 무게중심 위치가 같은 동일한 우드 헤드라도 샤프트 중심과 헤드 앞날과의 거리인 타면 전진이 점차 커짐에 따라 편심 깊이가 작아지면서 중심각은 반대로 감소함을 보입니다. 따라서 타면 전진이 작으면 드로우 구질이 되기 쉽고 크면 페이드 구질이 되기 쉽죠. 한편 타면 전진이 일정하더라도 즉 샤프트 조립 위치가 변하지 않더라도
무게중심 위치만 변해도 중심각과 MOI 모두 변합니다. 예를 들어 편심 깊이가 감소하면, 즉 무게중심이 타면 쪽으로 다가오면 중심각이 감소하고 드로우 구질에서 페이드 구질로 바뀝니다. 무게중심 조정 가능한 드라이버에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무게추의 배치를 다르게 하여 구질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보통은 우드헤드가 아이언헤드와 비교해서 가볍고 중심각이 커서 동일 무게추로도 무게중심과 중심각을 쉽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 테이프를 우드헤드 바깥 앞쪽에 붙이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므로 중심각도 작아져서 충격 순간 헤드가 열려 페이드 구질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납 테이프를 우드헤드 뒤쪽에 붙이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이동하므로 중심각도 커져서 충격 순간 헤드가 닫혀 드로우 구질이 되기 쉽지요. 조정 가능한 드라이버에서는 납 테이프 대신 무게추의 무게와 배치를 변경하여 구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드라이버 스윙 동작의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다시 살펴보지요. 충격 직전 타면 정렬을 위한 손목 비틀림 토크에 저항하는 클럽 헤드의 성질은 샤프트 축에 대한 클럽 헤드의 MOI가 됩니다. 즉 샤프트 축 기준 클럽 헤드의 MOI는 타면의 표적 정렬을 방해하는 역할, 즉 헤드 닫힘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한편 클럽 헤드 무게중심의 샤프트 축에 대한 편심으로 생기는 중심각 때문에 충격 전 0.05초 가속 구간에서 샤프트 축에 대한 편심된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큰 원심력은 클럽 헤드 타면의 표적 정렬을 도와주는 역할, 즉 헤드 닫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스윙 진로가 표적선과 일치하더라도 중심각이 크면, 즉 무게중심이 깊으면 충격 직전 타면이 닫히는 경향이 커집니다. 보통은 헤드의 비틀림에 대한 저항인 MOI도 커서 중심각보다는 훨씬 작게 닫힙니다. 여기서는 헤드 닫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스윙 형태에서 헤드 속도가 빠를수록 스윙 평면 기울기가 낮을수록 헤드 닫힘 속도가 비례해서 빨라집니다. 그 외에 스윙 무게와 토크라고 불리는 샤프트 비틀림 가계는 반비례합니다. 이들 요인들은 클럽 맞춤을 다시 하거나 스윙 형태를 바꾸지 않는 한 헤드 닫힘 속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클럽 맞춤이나 스윙 형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 닫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은 중심각과 샤프트 축 기준 MOI로 서로 반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 둘을 임의로 변경하려면 무게 조정 가능한 드라이버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헤드 닫힘 속도에 따른 타면이 스윙 진로에 대해 열리고 닫히는 정도에 따른 구질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헤드 닫힘 속도가 적당해서 충격 순간 타면 정렬이 잘 된 상태에서의 소위 정타라도 위 그림처럼 무게중심이 타면 중앙에서 안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결국 빗맞은 타구가 되어 헤드가 시계 방향으로 비틀리게 되고 공은 헤드와 맞물린 한 쌍의 기어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드로우 구질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 그림처럼 무게중심이 타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결국 빗맞은 타구가 되어 헤드가 반시계 방향으로 비틀리게 되고 공은 헤드와 맞물린 한 쌍의 기어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페이드 구질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기어 효과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무게 조정 가능한 드라이버에서 중립 배치로부터 무게추를 움직여 구질을 바꿀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중심각의 변화입니다. 중심각이 커지면 드로우,
작아지면 페이드 구질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는 샤프트 축 기준 헤드 MOI 변화로 MOI가 커지면 페이드, 작아지면 드로우 구질이 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어 효과 때문에 드라이버 타면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무게중심이 타면 중앙에서 바깥쪽이면 페이드성, 안쪽이면 드로우성 구질로 바뀝니다. 문제는 무게중심 위치, 중심각, MOI가 서로 독립이 아니고 상호 오전 관계에 있습니다. 예로 무게중심이 깊으면 자연 중심각이 커지므로 슬라이스 구질 교정에 유리하긴 하나 무게중심 거리가 커지게 되어 샤프트 축 기준 클럽 헤드의 MOI가 커져서 이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 무게중심이 낮으면 무게중심 거리가 작아져 슬라이스 구질 교정에 유리해집니다. 한마디로 무게중심과 구질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무게중심 위치만으로 구질과 직접 관련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요. 무게추 위치와 구질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인 헤드의 샤프트 축 기준 MOI와 중심각 변화를 분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에 보인 그림은 샤프트 축을 원의 중심으로 하면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원호 형태의 트랙에서 무게추를 타면 전후로 배치할 때의 상황을 보입니다. 이 원호 형태의 트랙을 따라 무게추를 배치하면 헤드의 샤프트 축 기준 MOI는 변하지 않지만 헤드 무게중심은 무게추의 배치 방향으로 약간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심각이 그만큼 바뀌게 되죠. 드라이브 헤드 무게가 200g, 추 무게가 10에서 20g 정도 되니까 표준 위치에서 무게추가 움직인 거리의 5에서 10%가량 헤드 무게중심이 무게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안팎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기어 효과는 거의 없고 중심각만으로 구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인 그림은 샤프트 축과 무게중심을 잇는 직선 형태의 트랙을 따라 무게추를 샤프트 축으로부터 멀리 또는 가까이 배치할 때의 상황을 보입니다. 이 직선 형태의 트랙을 따라 무게추를 배치하면 헤드 무게중심은 무게추의 배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의 5에서 10%가량 이동하게 되지만 헤드의 중심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헤드의 샤프트 축 기준 MOI는 중심거리가 멀어지면 증가, 가까워지면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무게추의 이동 방향이 주로 헤드 좌우 방향이므로 기어 효과가 샤프트 축 기준 MOI 효과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구질을 확실히 결정짓게 됩니다. 요약하면 위에 보인 두 경우는 중심각 효과를 MOI 플러스 기어 효과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구질을 조정하는 이상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게추도 트랙도 두 개로 늘어나면 당연히 무게추 배치의 경우 수도 늘게 되므로 더 다양한 구질로 조정 가능합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단순화해서 앞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원호와 직선형 두 개의 트랙을 따라 두 개의 무게추를 배치하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중립 위치에서 무게추를 원호와 직선형 트랙의 양극단에 배치하되 같은 트랙에 두 개 무게추를 동시에 배치하지 않는다면 중립 배치 포함하여 모두 5가지 경우수가 생깁니다. 우선 위쪽 두 경우는 중심각 효과와 샤프트 축 기준 MOI 플러스 기어 효과가 상호 보완작용하는 배치이므로 확실히 페이드나 드로우 구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두 경우는 중심각 효과와 샤프트 축 기준 MOI 플러스 기어 효과가 상쇄작용을 하는 배치로 구질을 변화시킬 여지가 축소되는 데다 확실히 페이드나 드로우 구질을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래쪽 두 배치는 가능하면 회피해야 할
설계 변수입니다. 여기에서 보인 예는 2018년 출시된 조정 가능한 테일러메이드의 M3 드라이버입니다. 각각 11g인 두 개의 무게추를 알파벳 Y자형 트랙을 따라 배치를 달리하여 무게 중심 위치를 변경하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배치는 중립인 N 배치를 기준으로 최대 페이드 F 배치와 최대 드로우 D 배치에서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페이드 F 배치에서는 중심각이 5도 증가하여 훅 구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역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1.35mm 바깥쪽으로 옮겨서 샤프트 축 기준 MOI 플러스 기어 효과를 이보다 크게 하여 페이드 구질이 되도록 한 다소 무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드로우 D 배치에서는 샤프트 축 기준 MOI가 10% 증가하여 발생한 원치 않는 페이드 구질을 상쇄하기 위해서 중심각을 7도 증가시키는 무리수를 채택합니다. 또한 드로우 구질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1.45mm 옮겨서 기어 효과가 보완작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심각, MOI, 기어 효과가 구질에 미치는 정량적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들이 서로 상쇄작용을 할 때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금기시해야 할 설계의 한 예로 보입니다. 2005년 처음 등장한 무게조정 가능한 드라이버인 테일러메이드 R7 쿼드는 이후 여러 클럽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무게중심과 MOI 조정 범위가 확대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발했으나 조정 방법이 난해해서 이를 구입한 경기자가 기대와 달리 스스로 쉽게 조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요즘은 오히려 무게중심과 MOI 조정 범위가 축소된 단순 배치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기 보인 테일러메이드의 2022년 드라이버 모델인 스텔스 플러스에서의 10g 무게 조정 트랙의 형태도 타면에 가까운 일자형으로 중심각 변화는 최소로 하는 대신 주로 샤프트 축 기준 MOI와 기어 효과로 구질을 보강하는 설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캘러웨이의 2021년 드라이버 모델인 에픽 맥스 LS에서의 16g 무게 조정 트랙의 형태는 타면에서 가장 먼 주변에 걸친 원호형으로 중심각과 샤프트 축 MOI를 동시에 보강하여 구질을 확실하게 바꾸는 일관성 있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샤프트에 대해 약 2도 꺾인 하즐이라고 부르는 목 부분 특수 장치를 이용하여 로프트각, 라이각, 페이스각 등도 조정할 수 있는 드라이버도 거의 동시에 출시되고 있습니다만 무게 조정과 비교해서 훨씬 단순한 원리입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